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매 눈으로 네. 봤을 때. 그냥 정보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 정보로 저는, 가실래요? 네. 일단은 저기 같이 절대 저까지 안 내려온대요, 윤석열이가. 예. 그 뚱뚱하고 힘들어가지고 산책을 하긴 한대요. 예. 완전 산책을 하긴 하는데 산책해요. 그 주변만 하는 거지 저기까지 내려온 적이 없대요. 산책 돌아가려면 오르막길이니까 못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러면 왜 내려왔느냐 네. 할 때는 이제 2차 영장 집행을 네. 앞두고 이제 나 여기 있으니까 모여달라라고 하는 조바심의 표현이자 아. 구원의 깃발을 흔든 거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을 향해서요? 예, 그렇고 아.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옆에 있는 경호관, 네, 경호. 이그 김성훈 음. 차장 네. 그리고 거기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 그게 거기 보면은 신기해요. 방탄 가방이 네. 그거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제가. 네. 네. 제가. 그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방탄 가방을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렇지. 방탄 가방을 들고 있었고 김성훈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저렇게 있었고 윤석열이 공소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김용현 공소장에서 윤석열 부분만 다 모아서 추려봤어요. 아, 네, 그걸 또 다 그래서 추리셨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아마 한 200개 질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 이 사람 윤석열의 특징은 뭐냐면 조바심, 독선, 무도, 안하무인, 현실 괴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바심 그리고 두려움에 처해 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나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좀 와달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55 경비단이 그 안에 있기는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 안 하겠다. 체포영장 집행할 때 저지하는 거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백일단도 안 하겠다. 특임단 한 30-40명 돼요. 경찰 출신도 있고 아, 예. 707 특임대 출신도 있고 이 사람들도 안 하겠다. 그다음에 202 경비단도 안 하겠다. 101단도 안 하겠다. 다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군인과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할 때 거기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미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현재 딸딸 그걸 긁어가지고 한 200명, 150에서 200명 있어요. 아, 경호처 직원. 경호관이. 아.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은 일반직 있고 특정직 있는데 일반직 빼고. 아, 경호관만 하면 한 200여 명. 200여 명 조금 못되게 지금 있는데. 네.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분위기가 거지 같대요. 아. 아니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 네, 네. 제가 분위기 나오면서 그런데 아. 그런 상황에서 와서 뜯어내면 그냥 따라 나오겠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그분들도 다 공무원이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게다가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를 실제로 보여줬거든. 지금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무슨 방첩사령관 지가 다 시켜놓고 다 잡혀 들어가 안 있잖아. 시켰다고 그러잖아. 안 시켰다고. 근데 윤석열이가. 자기는 쑥 빠지잖아. 네, 그러니까 그 저놈이 사람 이용하고 배신하고 버리는 거 계속 반복하거든. 진짜 나쁜 놈이야. 정말 저질이거든 저거. 아니 지금도 봐봐요. 그러니까. 자기 말 듣고 거기 행했던 사람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다 구속돼 있어. 근데 자기는 체포 안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지가 안 시켰다고 해버린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아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데 경호관들이 막아.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면 윤석열은 시킨 적 난 없다. 막으라고 한 적 없다. 그렇다니까. 충분히 난 시킨 적 없다. 100%. 그럴 거거든. 100% 그렇게 합니다 이거.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어기적 하고 나온 것도 네. 대외적으로는 나 있으니까 도와달라 좀 지원군을 요청을 한 거고 진짜들. 대내적으로는 이제 지나가면서 경호관들한테 고생한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요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버스에서 지금 이게 날밤 새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고. 예. 거의 좁아요. 사실은 아이고. 대통령 관저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외교장관 외교장관. 공간이니까 아주 그렇죠. 좁다고. 그러니까 버스에 자고 이러니까 이제 위무도 할 겸 하는데 내부 분위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네. 좀 근데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지금 저 공간에 벙커나 일종의 재난 대피소, 영어로는 패닉룸 네.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됐나요? 있대요. 있어요. 그쵸? 네. 그 국방장관 공간으로 오래 썼고 합참의장 공간, 연합부사령관 공간이 거기에 다 이제 그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니까 당연히
패닉룸보다 조금 큰 그 쉘터라 그러죠. 방공 이런 네. 이런 공간이 있어요. 나는 이게 뚫고 들어가도 그 쉘터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그러고도 남을 놈이긴 한데 아니 그럼 좋다니까. 아, 그러면 경호관이 저기 있어야 할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 최욱 씨 말처럼 납대 매버리면 돼요. 그래서 방법을 못 찾아냈어요. 네. 밖에서 용접하는 걸로 나름대로 방법을 마련했어요. 아니 근데 음식 냄새 들어갈 군형은 있어야지. 그거는 놔둬야지. 식구통만 좀 열어주고.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 경호처 이 수뇌부들 얘네들은 진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애들이야.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아, 나 이거 이 뉴스 보고 나 혼자서 한참 울었었네. 경호처에서 네.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에게 요청하는 거야. 경호처가 경찰에게 네. 야 경찰아, 경찰이 체포하려고 오니까 경찰 너네가 그 경찰 체포하러 오는 애들 좀 막아줘. 경찰아 경찰 좀 라고 막아줘.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거야. 이 제정신이냐고. 야 경찰아 우리 큰일 났어. 경찰이 온대 경찰아. 경찰이 오니까 경찰을 제발. 좀 막아줘. 라고 해가지고 경찰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대꾸도 안 했대. 대꾸도 안 했대요? 대꾸도 안 했대. 이 근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를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사무 보는 사람들은 예.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내부 와해시키는 거예요. 예. 경찰조차 이제 군인들이 안 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 예. 근데 경찰도 안 도와준다. 예. 라고 하는 걸 공문을 보내서 확인 당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박선원 의원님이 여기 오신 이유는 이분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분은 지금 현재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는데 그 특위에 들어가 계신 분입니다. 네. 맞죠? 예. 예, 그래서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네.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신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나무를 보는 조금 새로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쭉 나무를 봐왔는데 네. 다시 한번 이제 숲을 봐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 이제 14일부터 헌재 이제 재판이 본기일이 들어가죠. 본기일이 시작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14, 15일 날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조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16일 날은 김영현 첫 재판이 있어요. 16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뭐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고 공소장을 가지고 네. 지금 군검찰단에서 나온 공소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나온 공소장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되잡고 있다. 네. 정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먼저 윤석열의 일정을 짝 정리를 해 보면 네. 윤석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었던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일정을 정리해 봤더니 머릿속에는 딱 세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야. 세 가지. 계엄과 네. 골프와 해외 순방. 정리해 주시죠. 1번 하나 올려주세요. 1번 산내리인데 1번 판 아니 3, 4번 올리면 예, 돼요. 그렇죠. 3, 3, 4번. 4번. 예, 제가 할게요. 번호는 예, 3, 4번. 예, 이거 이제 2023년 12월에 연말이죠. 윤석열이 저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은 이때 안보실장에서 아직 국정원장 가기 직전. 야, 조태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김명수 합참의장, 그다음에 여인영까지 불러놓고 이제 비상 대권을 내가 행사해야 되겠다. 이대로 안 되겠다. 이랬던 게 이제 2023년 12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조태용이 이제 국정원장으로 오죠. 국정원장으로 갑니다. 예, 그다음에 2024년 3, 4월에는 충성 8천이라고 하는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예전에 1박 2일밖에 안 했던 계엄 합수본 구성 훈련을 2주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상민이 방첩사를 찾아가요. 이때 그리고 요 언저리에 많은 장군들이 방첩사로 불려갑니다. 예, 그리고 진짜. 3월 정말 하순에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거야. 총선 전이야 그러니까. 총선 전에. 3월 하순에 삼청동 안가 특히 그 윤석열 관제에서 네. 신원식, 조태용, 여인용, 김영현을 다시 불러가지고 비상대권 즉 계엄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신원식 여기에서 뭐 김영현한테 항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안보실 고위 인사하고 국정원하고 함께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이 삼국지 공작을 준비합니다. 아 잠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안보실이랑 국정원이랑 네. 또 누구요? 두 군데가 두 군데가 삼국지 공작 삼국지 공작. 네. 준비를 해. 그러니까 이제 중국, 북한, 남한을 엮는 어떤 그 대선 아니 총선 앞두고 네. 이 정치적으로 이제 그 구구파를 선동할 수 있는 네. 공작을 만들어요. 제2의 총풍을 비슷하게 했다는 거죠. 예. 아니면은 뭐 옛날 88 올림픽 때 폭탄 터진 예. 것 그런 사건을 음. 다 준비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너무 부작용이 클 것 같다. 겁난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2021년부터 그 국정원법 개정돼 가지고 정치 못 하게 관여가 됐으니까. 완전히 그렇습니다. 가중처벌 받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빠져요 이때. 아 국정원은 빠져 여기서. 그래서 이 삼국지 공작은 추진하다가 중단이 돼요. 네, 그래서 중단된 거는 확인하셨어요? 안보실 차원에서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중단됐어요. 그 왜냐면 안보실 김태호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 친구인데 결국은 김태호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이미 흔적이 다 남아 있고 공작 네. 이름까지 남아 있고 아. 지금 뭐 조금 있다가 와서 자료 가지러 오라 그랬어요. 네. 그 친구가 들고나 안 들고나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아. 국정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개업 모의, 그 다음에 해외 순방 가요. 그 다음에 골프를 쳐. 야 윤석열은. 골프를 치면서 또 계엄을 논의해. 그렇지. 네, 거기에 이제 4번 네. 4번 일정점. 네, 4번 판넬인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다 골프야. 10월부터 굉장히 바빠져요. 골프를 매주 치고 그렇지. 우리가 국회에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계속 쳐요. 저건 격려지. 계엄군들 격려. 맞죠? 미리미리 이제 예. 8월 로 8일, 9일, 10일 계룡대에서 특임대에 있는 부사관 불러다가 또 골프를 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이제 다 됐다. 특임대가 나한테 이렇게 707이 충성한다. 그 특임대 김현태 단장을 여러 번 불러요. 그 술을 여러 번 사줘. 대령을 사준다 아니라 여러 번 관저 불러다가 술을 먹여. 대령한테. 아 잠깐만요. 와 갑자기 이거 김현태한테 화나네. 김현태만 눈물 훌쩍거리며 가서 제가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했던 게 김현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다 드러날까봐 이제 와, 그랬겠죠. 나 진짜 그것도 내 속을 예. 뻔했네. 그다음에 11월만 하나 보여드리면은 와. 이게 이제 묘하게 명태균 그 게이트하고 네. 중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계엄 논의가 아주 급물살을 타요. 그래서 해외 일정 하나만 있고 이때는 거의 골프도 안 쳐. 골프도 안 치고 계엄 논의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터지니까 야 땡겨. 계엄 땡겨. 땡겨 지금 난리다 땡겨라. 땡겨. 그래서 막 무슨 뭐 북한에서 테러 분자들이 지금 서울에 왔다더라. 갑자기 또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라 막 그러는데 예. 북한에서 남침 동향도 없고 테러리스트가 서울에 들어온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전에 국정원 계속 북한 동향 제가 보고 봤잖아요. 정부의 간사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 동향이. 더 웃긴 거는 북한의 오물풍선도 11월 달에는 2번밖에 안 떠. 왜 안 뜨냐? 북풍이 아니니까 남쪽에서 못 보내잖아요. 남쪽에서 안 보내니까 북쪽에서도 안 보내요. 왜냐하면 이것도 돈이거든 북한 놈들한테는. 오물풍선 하나 보내는 게. 그래갖고 11월 달에는 2번밖에 안 왔어. 오물풍선이 안 떴어. 예. 그런데 오물풍선 원격 타격을 명분으로 삼으려고 해서까지 그 원점 타격. 네, 11월 달에 이렇게 네. 굉장히 그 계엄을 가속화시키는 네. 그런 11월에. 거고 이 사람은 지난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국정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오로지 계엄만 오로지. 관심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은 윤석열을 얘기하는 윤석열은 겁니다. 오로지 네. 계엄 골프 해외 순방. 그렇지. 그러면 해외 순방이 뭐 한 4박 6일 가잖아요. 네.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4박 6일 가면 한 2, 3일 앞에 일을 안 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또 한 4, 5일 일 안 해요. 벌써 60이 넘어가지고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거기 가서 술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가 1%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쓸어버리면 되니까. 맞아. 기본 사고 구조. 네.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전광판 안 본다 이런 얘기가 야 뭘 전광판을 왜 봐? 전광판 부셔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그런 생각했던 거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네, 여기다가 목숨을 건 거죠. 전광판 부시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 선수들을 다 잡아 넣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지가 아무데나 던지고 배배번 삼진이라 그러고. 맞아. 야. 근데 이게 세상에. 골프를 치러 가서도 사실상 계엄 논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계엄 순번밖에 없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관중석도 다 끌어내고 정광훈으로 채워. 아니, 관중석도. 저번에 와. 이야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제 경호처 첩보를 쭉 받아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밖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자주 관저하고 삼청동 안가에서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먹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간을 봐서 우리 편 아닌 편 이렇게 골라내는데 그때 제가 10여 번이라고 언론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십수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래요. 수십 번. 술을 같이 먹은 게요. 그리고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장종현 수행경호 2부장. 그러니까 애들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왜 근데 거기 박종준은 쑥 빼줍니까 또 갑자기? 박정준은 이제 9월부터 왔으니까 조금 빼야죠. 좀 빼야 돼. 근데 이번에 박종준이. 그 공포탄으로라도 쏘고 안 되면은 사격이라도 해라 실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거죠. 왜냐면은 이 우리 최 의원님 아시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공포탄 없어요. 다 실탄이에요. 다 실전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경호 전문가라면 공포 사격을 하고 실사격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포 사격하고 공포탄하고 근데 참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경호처장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하늘에다 것도 대고 참 실제로 권총을 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밀리면은 쏴라 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일반 경호관들한테 한 게 아니고 그 특임대 쪽에다가 했다는 말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쁜 놈들 좀.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네. 이자의 머릿속에는 계엄 골프 어차피 이것도 다 계엄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순방밖에 없었다. 그럼 이자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 번만 미안한데 5번 그 판을 보내주면 아니,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 제가 진행해 아, 드릴게요. 미안해요. 왜 그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아니 우리 아내가 절대 체육한테 개기지 말라. 안 그러면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구박 주니까 우리 아내가 보기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체육한테 죄송합니다. 개기지 말라. 미안해요. 그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왔다는 거였잖아요 사무실에. 박근혜 때도. 예, 그때도 돌아갔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걸 수사를 해봐서 아는 거지. 아. 내가 여기 안 가도. 어차피 돌아간다. 예, 그러면서 지가 이거 했던 거를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선배님.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야 내가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뽕이 차오르는 순간 그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뭐냐면 행사할 적에 경호관들이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그 까만 차로 앞에서 쫙 해가지고 나갈 때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막 뽕이 차오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외국 순방 나갔을 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의전 받으면은 의전 행사. 거기서 또 뽕이 올라오고, 맞아.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국군의 날 가가지고 이거. 사열 받으면 예, 미치지. 근데 이게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잖아. 예, 그럼 그리고 미치지. 외국을 나가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얘는 그런 걸로만 계속 나의 이거를 누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윤석열 머릿속에는 계엄하고 해외 순방밖에 없느냐. 대통령의 뽕을 그럼. 느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네. 아니 그리고 군인들을 불러서 계속 술 먹었다는 것도 그게 무슨 대령부터 무슨 별 3개짜리가 대통령하고 같이 마주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데려다가 먹었다는 거 앉혀놓고 군대 안 예리하시다. 갔다 온 놈이 야 네가 사령관이야? 한 잔 먹어. 예리하시다. 이게 외국 나가면 재벌들 데려놓고 야 네가 SK 회장이야? 한 잔 먹어. 이제 그런 걸로 지 이거를 채우는 거지. 그러네. 정말 얼마 저질인지 알 수 있잖아. 진짜 저질이다. 예. 근데 저렇게 뽕이 들어가 있다가 이른바 쫀심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보기엔 2023년 10월이에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된다고 믿고 정말 김태우를 사면복권 시켜서
그때 김기현 당대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맞아. 쭈삣쭈삣하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철규 의원 시켜서 그 패기가 없어. 여기는 뭐 용기가 없어. 뭐 그러면서 막 맞아. 구박하고 무겨갖고 공천 줬는데 참패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선거로 안 되겠는데? 어. 그러면서 그 다음 달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계엄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몇 달 있으면 총선인데 맞아.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선거 자신 있어 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와장창 깨졌단 말이에요. 이거로는 안 되겠다. 이거 맞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맞아. 판을 뒤집어야겠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한 거죠 논의를. 너무 슬픈 게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게 너무 슬프다. 글쎄 말입니다. 진짜. 이게 참. 처음에 와. 그 계엄 음. 이야기가 나온 거는 2022년 말이래요. 예. 2022년 말. 말. 와. 그러니까 대선 이기고 바로네. 지방선거 바로. 싹 이겼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 말에 그 대통령실에서 핵심 관계자 한 2명 입에서 계엄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이제 윤핵관들은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잖아요. 정치하는 분들 그거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 예. 그래가지고 한 1년 잠잠했던 거예요. 잠잠했다가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청장. 이게 뜻대로 이 국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국정이 안 되면은 더 많이 국민들을 만나고 정책 토론도 하고 전문가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맞아. 뭐하러 그래? 예? 박정희 때 유신하고 전두환 때 오공하고 국보위, 국가보위, 입법회의하고 합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네. 맞아. 비상대권이 있는데 헌법을 보니까 비상대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비상대권이라는 말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근데 그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 국무회의가 완전히 날림으로 됐다 하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십니다. 네. 요거 5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5번. 이것도 그냥 공소장에 나온 그대로예요. 앞에 조금 빠졌는데 이 검찰, 군검찰이 됐든 그 서초동 검찰이 됐든 판단이 이겁니다.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니고 일방 통보였다. 그래가지고 22시 17분에 윤석열이 이미 언론에도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친다. 니들 조용해라 이제. 계엄을 나는 선포할 수 없다. 밖에 없다. 나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나 니들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심의한 거야. 와. 나 그럼 발표한다. 발표하러 가버려. 와. 이것에 대해서 그 수사 당국에서는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해요. 네. 이것은 일방 통보다. 그 다음에 나와서 한 일이 1번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한 게. 자, 그 다음에 와서 한 게 뭐냐? 네. 최상목이, 한덕수, 네. 이런 애들한테 다 쪽지를 줘버립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중에 최상목이한테 넘겨진 그 문건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다지 그 용어를 조정하고 다니는데 쪽지가 아니에요. A4지인데. 여기 그 수사 당국에서 문건이라고 돼 있어요. 네. 문건. 문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쪽지라고 하는 거는 그건 격화시키는 거야. 받은 사람이 그거 쪽지 뭐 보지도 않고 그렇지. 차가 한번 줬어요 하려고 해서 나온 게 쪽지고 네. 정확하게 이거는 문건이라고 문건입니다. 표현돼 있어요. 네, 예. 문건이고 최상목이한테는 그 공소장에는 3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 네. 1번 슬라이드 1번 보시면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라. 자, 요건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좀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 왜냐하면 계엄하면 경제가 좀 어수선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칠 수도 있고 그렇게 예비비를 미리 땡겨 놓을 필요가 있다. 계엄 비용으로. 네. 그래서 바로 최상목이가 11시에 한국은행 총재 F4. 금감위원장 모여가지고 네. 유동성 무한 공급하겠다. 공급하겠다. 예. 그게 1번이고 야, 그러면 이거 계엄 실행한 거 실행한 내란 거지. 세력입니다. 그러면 네. 최상목이. 두 번째 항이 뭐냐면은 국회 관련해서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또 현재 운영 중인 자금을 포함해서 원천 차단해라. 와. 국회 직원들 그- 밥그릇까지 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여당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냐면은 국회 말려 죽여라. 제가 옛날에 있었던 기관에는 뭐 한 달에 2번 나온 경우가 있고 예산을 2번 나눠서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기관은 한 달 만에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한 달 만에
그 기관에다가 통장에 넣어줘. 한국은행에서 넣어준다고. 근데 이 넣어준 통장에서 현금을 다 빼가 있지 않아요. 국회면 국회가 이 현금을 다 빼가 있지 않아요. 그 5일마다 또 거기서 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네네. 국회 사무총장 직인이 없으면 안 되는 통장이 국회 돈 남아 있다고. 이걸 딱 계좌를 동결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응? 그러니까 이 12월 4일 날 그 동결해 버리면 끝나 버린다고. 그날로 끝이. 그러면은 그 금고에 있는 뭐 얼마 해봐야 얼마 안 될 테고. 의장도 잡혀갖고 한동훈이도 잡혀갖고 뭐 아유. 이재명 대표님도 다 이렇게 끌려간 상태에서 누가 돈을 쓰냐고. 아. 그래서 국회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네, 행위예요. 말려줍니다. 되게 중요한 보십시오. 말씀이죠. 각종 임금. 그러니까 국회 일반직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공무원들까지도 다 다. 닫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국가 비상입법기구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것. 아. 그러니까 ABB는 ABB고, ABB는 ABB고, 별도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 그랬으니까. 윤석열표 국회를 만들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최상목이나 F4 입장에서 이건 쉬워. 왜냐하면은 이번에 갈 돈, 그렇죠.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국회에 거예요. 갈 돈을 그냥 국회 옮기면 몫을 돼요. 비상입법기구로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편성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간단한 업무이지만 보면은 본질은 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맞습니다. 본질은. 임무 지시예요 이게. 아, 예. 최상목이한테. 자, ABB를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게 준비해놔. 그렇지. 그다음에 국회도 완전히 끊고 비상 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세워놔, 편성해라. 그러니까 11시에 만나가지고 회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국헌문란과 국가기구 마비를 위한 직접 증거죠. 이게 제일 유리창 깬 중요하잖아요. 거보다 만 배는 더 확실한. 네? 직접 그러니까 이 증거죠. 최상목이가 지금 제일 주요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최상목이가. 거기에는 이제 그 공소장이 이제 아. 결국 다 공개되고 언론사에 다 가 있는데 이런 부분 주목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덕수에게도 우리 안자 의원님 그리고 그 최상목이가 F4 회의만 한 게 아니고 네.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기재부 간부 회의까지 기재부 기재부 비상 실장이 소집했잖아요. 예. 기재부 실장 회의를 네. 했어요. 예, 간부 회의 네.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이제 그 국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에서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총리 공관, 총리 지무실로 가서 방기선 등 국무조정실장을 불러서 네. 회의를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덕수가 네. 예. 한덕수가 현안 예, 질의에. 예. 예,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업무 지시가 내려갔고, 예. 그다음에 최상목이한테 지시를 했고, 조태일한테도 문건을 줬고, 예. 조태열 다른, 외교부 장관.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별도 문건이 필요 없지. 처음부터 같이 그렇죠. 준비를 다 하다시피 짰으니까. 했으니까요. 아.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은 문건이 필요 없고, 외교부 장관은 문건을 줬고, 아. 조태용도 문건이 필요 없죠. 네. 참여했는데. 조태용은 그 국무회의의 배석 인원이에요. 그렇죠. 안보실장이니까. 아니 이때 국정원장. 국정원장. 아, 국정원장. 국정원장하고 예, 갔어. 예, 자기는 예. 대충 이제 가서 뭐 이런 문건이 없어도 다 알아요. 왜냐? 예. 2023년 12월, 미리 다 2024년 얘기했으니까. 4월, 3월 이때부터 다 아니까. 그렇지. 조태용. 안보실장 하다가 국정원장 간 갔으니까. 거니까. 예. 그 중요한 회의 때 음. 어떻게 보면 제일 초동 계획 단계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제로 계엄을 집행한 그렇지. 거예요. 네. 근데 의원님 네.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킨 대로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가장 아쉬운 대목 시킨 대로 하라더라고. 가장 아쉬운 대목이 어. 김태효 얘기가 자꾸 안 아. 나와가지고 아, 김태효 김태효 그러니까 뭐 어떻게 꼬리 잡은 게 HID 이야기는 네. 이제 네. 김병주 의원이 네 어제 어제 했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HID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니까 자기가 어제 오후 한 간 5시 거는 맞다. 20분에 갔다. 그렇지. 격려하러. 음. 그런 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간 거는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 그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그 저기 선교하러 간 예, 예. 그 샘물교회라고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잡혀갔었잖아요. 예. 잡혀갔을 때 제가 그 특사단을 가서 이제 석방 협상을 하는데 협상하기 전에 협상에서 실패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 그래갖고 707 특임대를 준비를. 한 2주 동안 120 150명 예. 훈련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C130 태워서 투입을 하려고. 음. 그때 내가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와주셔도 됩니다 한 게 707 특임대인데 예. 그거보다 훨씬 비밀에 속한 게 HID예요. 그렇죠. 저도 실세 비서관이었는데 와. 그러니까는 아무나 함부로 못 가. 이 김태우가 간 거는 써먹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 작년은 지가 무슨 경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윤석열이도 그렇고 김태효도 그렇고 그 군대 면제거든. 군대 안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것들이 구경 겸 네. 뽕 차오르는 그것도 좀 느끼고. 그리고 얼마 있어 보여. 그렇죠. HID하고 가서 뭐- 실용질 특임대. 하여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한술 더 떠. 그것들이 거기 가가지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야 표창 한번 던져봐. 저거 맞춘다며 막 이런 거. 아이고 정말. 네. 아니 근데 진짜 군대 경험이 중요한 게 네. 군대를 가본 사람은 네. 이게 훈련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아, 힘들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전쟁은 얼마나 끔찍할까를 간접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 끔찍함을 훈련도 미친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텐데 안 가니까 윤석열이는 전쟁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을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이 겨울이 되면 더 많이 보낼 거라는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합참의장한테 물어봤어. 그 대공하기로 쏠 거예요? 안 쏘겠대. 원점 타격할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풍선은 오는데 방법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10월 말 올해 네. 얼마 전이에요. 네. 국가정보원에서 UDT하고 같이 레이싱 드론을 가지고 격추시켰잖아. 레이싱 드론이라는 게 있어. 네. 속도 네. 막 하는 그런 드론 네. 있잖아요. 거기다가 쇠침을 날려가지고 이 드론을 격추시키는 예.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네. 아니 오물풍선을 오물풍선. 격추시키는. 그러니까 거기는 총 한 방 안 쏘고 격추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합참하고 해군하고 국정원하고 성공을 했어. 그리고 덮으라 그런 거야. 뭘 아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지 마라. 네. 원점 타격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야 진짜 일 잘했는데 한번 보고해봐 그랬더니 드론 레이싱 드론 우리 거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어떤 그 오물풍선을 해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한테 위해 안 가고 아.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없애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원점 타격을 못해. 그렇죠. 원점 타격이 명분이 사라져 없죠, 버려. 명분이. 이거는 처음 들어보네. 그런 일이 그 첫 그 시험 성공을 한 게 10월 30날이에요. 근데 북한 놈들이 아까도 말을 했지만 11월 14일하고 11월 28일 두 번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네. 오물풍선을. 그것도 속상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에 드론도 보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원점 타격한다고 막 그래야 되고 근데 또 오물풍선이 안 오니까 어찌해야 돼? 그러니까 포사격 시켰구만. 그러니까는 대테러 네. 북한 놈들이 서울에 들어왔다. 테러 잠입했다. 분자를 곧 잠입시킨다.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방첩사는 이 이유로 북한이 들어온다 그러고 특전사는 테러리스트가 오니까 서울에 진입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데는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북한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이용을 해가지고 부대를 동원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공소장에 북한을 이용하는 내용이 좀씩 다르게 한 두세 군데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이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 와. 별짓 다 했네. 나 오물풍선 격추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다뤘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건 몰랐네. 야 그걸 덮었다 왜 덮어? 왜 덮지? 했는데 그게 살아 있으면은 원점 타격을 못해. 명분이 생기니까. 와. 예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왜 총을 쐈냐고 할 때 본인의 설명이 뭐였냐면은 부마 항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가 그거를 물어보니까 차지철이가 캄보디아 안 봤냐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김재규가 자기는 부마 항쟁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렇지. 거기에 격분해 가지고 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의 마인드는 그냥 박정희 차지철 같은 마인드, 국민이야 주건 말건. 맞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북한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한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 전두환이도 그 생각은 안 했어요. 진짜 최악입니다. 이놈은 진짜. 아니, 똑같은 생각이 있어. 그 차지철이 똑같은 생각이 있어. 예, 그러니까 차지철이가 똑같은. 12월 3일 11시 40분에 국방혁신기획관하고 혁신기획관 직원들하고 김영현이가 점심을 먹어요. 예. 점심을 먹었는데 추미애 보기 싫어 죽겠다 그래. 뺨 때리고 싶다. 옆에 또 여직원이 이렇게 때릴까요, 저렇게 때릴까요 한 거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씨 확 밀어버려야 된다. 탱크로 하니까 밀어버려. 그럼 제가 통로를 개척할까요? 그러니까 야 통로가 개척 가지고 돼? 국회 탱크로 밀어버려야지. 그 말 한 자가 바로 김영현이에요. 네. 김영현이야. 근데 이번은 공소장에 빠졌더라고. 그 빠졌어요? 네. 뭐야 봐줬네 또. 참거 공소장에 김용현이 빠졌어. 아니 봐줬네.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아니 확인돼요. 거기 근데- 여러 명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김용현이 봐줬어. 최하 9명 있었으니까. 네. 네, 혁신기획관 직원들하고 있었고 그 혁신기획관이 방정환 준장인데 그렇죠, 예. 그 사람을 가잖아요. 바로 그 정보사 판교. 예, 예. 바로 보내잖아. 그렇습니다. 예. 바로 보냈잖아. 오후 휴가 내고. 휴가 내고 네. 그렇지. 네. 저 의원님 네.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말 잘 말 잘 들어야 돼. 아 근데 저도 박선원 TV 꼭 구독해 주세요. 저도 구독자 많아가지고 구독자 엄청 많지만 최 선생이 뭐라 그러면은 왜 체육한테 당하고 사냐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체육하고 있지만 웃지 마라 이런 사람 처신이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운 열심히 잘 상황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잘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좀 확실히 귀여우셔. 의원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무튼 뭐 네. 의원님 덕분에 이 내란의 성격, 내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잘 요거 정리가. 하나만 진짜 실감나게 될까요? 느꼈습니다. 싫어요? 6번 있는데 싫으면 안 할게. 이게 제 기호의 문제가 아, 예, 아니고요. 예. 저희가 또 다뤄야 될 게 아니 있고. 뭔지 요지만 알려주세요. 궁금하잖아. 아니 그러면 아, 안 다루면 내가 욕 먹어 아니, 또. 그러니까 다루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는 그 공소장에 예. 국무회의 위법 사항이 5개로 딱 정리가 돼 있고 아. 국무회의 자체가 위법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비상 계엄 자체가 네.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게 한 7가지로 딱 정리가 돼 예, 있어요. 예. 네. 그거 또 다음에 저희가 그거는, 예. 모시겠습니다. 또 네. 다른 분이 와서 해도 되니까. 웃지 말라 그랬어요. 박선원 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알겠어요. 저도 오늘 박선원 TV 구독하겠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